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으나 개인의 매수세에 등락을 보이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객을 다시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일제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화장품, 면세품, 항공, 숙박 관련주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테마별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네. 태풍이 북상했는데 출근길 힘들지 않으셨나요? 출근할 때는 태풍이 안 왔는데 방송국 올 때 태풍이 좀 와서 이게 바람이 옆에서 불어가지고 차가 옆으로 밀려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저도 오늘 출근할 때 비가 많이는 오지 않았는데 퇴근길이 걱정이에요. 비가 많이 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시장도 CPI를 앞두고 경계감 짙은 모습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그럴 때는 태풍이 오니까 방송국에서 주무시고 출근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늦게 주무시고 내일 좀 늦게 일어나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긴장되는 시장 그리고 긴장되는 날씨 속에서 구원자가 되어주실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우리 토르망치를 들고 계신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첫 번째 이유 뭐였습니까? 여름 휴가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초전도체에서 자금이 분명히 빠져나가야 하는데 빠져나가는 척 하다가 조금씩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초전도체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초전도체 테마의 시장을 주도했었죠.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로 상승하기 이전에 이미 2차 전지에 상승 추세에 몸을 맡겼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코프로가 상승을 보여줬었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에 여기에서 휩소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상승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끝이 난다면 내일 갭이 하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전 시장 조심하고 장 막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매매하느냐? 내일 쉬시는 게 답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5가지 선 항상 설명드리지만 오늘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뭡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자리이며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 있을 때 언제든지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인데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끝자락에 머무는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이 올라갈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핑크색 지지선 아래 혹은 토르 기법 혹은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가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윗선입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황금색 선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검은색,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검은색 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 선은 모두 동일하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갔는데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 그 자리는 매수해도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토르 기법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은 방송에서 언급해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토르 기법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봉이 어딘지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준봉은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그 시기 그리고 황금색 빛기둥이 뜬 그 날을 의미하는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방법이 바로 기준봉이 포착이 돼야겠죠. 그렇게 포착이 된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굳이 차트를 보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종가 베팅하는 날은 황금색 빛기둥이 뜰 테니까 황금색 빛기둥이 뜬 종목만 종가 베팅 하시면 된다라는 게 제 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무엇이냐? 기준봉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연출을 해야 하는데 그 높은 상황이 바로 기준봉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추세에서 그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봉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기준이 되는 봉 이후에 2개 또는 3개의 봉으로 판단했을 때 마지막 기법이 포착되는 봉에서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양봉이 나오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간단하죠. 저한테 선물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건식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 표현을 하시고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만 찾아내실 수 있다면 종가 베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종가 베팅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의 시간을 종가 베팅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가 베팅 시간에는 10분간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장이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바로 장중 동시호가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장중 동시호가 6글자니까 줄여서 종가 베팅, 더 줄여서 종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이유 뭐냐면 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시 20분의 가격과 3시 30분의 가격은 달라질 수도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3시 20분의 가격보다 3시 30분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거는 주문은 3시 20분의 가격의 주문을 넣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가로 되어 있는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시장가는 뭐냐면 당일에 상한가의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겠다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 주문을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지정가로 매수한 매수 세력보다 매수 주체보다 시장가가 더 우선해서 체결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동시에 주문을 넣어도 지정가보다 시장가 주문이 먼저 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가 주문을 넣고 종가 베팅을 하는데 종가 베팅하는 종목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종목이며 제가 노란톡방에서 3시 20분이 딱 시작됨과 동시에 10분 안에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고, 자, 첫 번째 종목은 지노믹틀인데 이 종목은 뭐냐? 제가 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는 날에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시켜 드렸던 종목이죠. 물론 방송만 보신 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맞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테마이고 신규 바이오 마커 발굴을 하고 검증하고 암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형암, 제가 고형암 중에 지난주에 아랫도리를 막으면서 방광암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광암과 폐암 조기 진단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동사 제품 중에 소변 방광암 진단 키트인 얼리텍 BCD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국 보험청인 CMS에서 보험 급여 코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험이 안 되는 의료 시술들이 있죠. 그 시술들 중에 성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성형을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보험급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생돈을 날려야죠. 그래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형이 보험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험비로 지출한 보험금이 다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서움만 이겨낼 수 있으면 성형에서 이뻐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자금이라는 벽에 막혀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암에 대한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무언가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 지출을 보험 급여 코드를 발급을 함에 있어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페이백이 된다면 암에 대한 진단을 하는 비용이 줄어드는데 굳이 진단을 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걱정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언제였습니까? 이날입니다.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주가가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을 했는데 아래 꼬리가 살짝 걸렸어요.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선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종목 매수조차 못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 8월 4일 금요일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고 3거래일째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익률은 26%가량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뭡니까? 토르 기법은 기본적으로 3%의 수익률을 먼저 확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5%의 수익률을 기본으로 전제 조건을 잡죠. 그런데 이 3%에 매도하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노란톡방 여러분들이 계세요. 왜 아까워하냐면 너무 종목을 포착하고 매수할 때마다 날아가니까 주가가 상승만 하니까 이거 굳이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팔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진짜라면 3%만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몇 퍼센트 상승하느냐? 3%가 아니라 4%에서 6% 이상 상승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3%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락이라면 4%에서 6% 이상의 하락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초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해서 매수를 하고 3%가 왔을 때 비중을 줄여놓지 않는다면 주가가 우리 매수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4%에서 6% 이상 하락하게 되면 온전히 다 내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승하는 와중에 매수를 했는데 6% 이상 상승을 보여준다. 그래도 우리는 3%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6% 이상 올랐다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 큰 폭으로. 그래서 우리의 손실이 계좌에 있는 계좌의 수익금이 마이너스 3%가 돼도 우리는 리스크가 0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3% 상승을 하고 6% 하락을 하면 손실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죠. 그죠? 근데 3%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3%에서 이미 절반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6%가 하락해서 3%의 손실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매도를 다 해도 우리는 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간 건 뭡니까? 기회비용이죠. 시간을 투자했지만 해당 종목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기회비용인데 하루에 10분 투자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니까 기회비용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원칙과 기준만 지켜주신다면 수익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3%만 수익을 내도 괜찮냐?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언제든 팔아도 좋은 자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3%랑 3%씩 매도하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7월 달에 총 수익금이 1000%가 넘었습니다. 1000%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20분의 1을 해야죠. 그렇죠? 왜? 우리가 한 종목을 들어갈 때 비중을 20분의 1로 들어가니까 100만 원 진입이 가능하면 5만 원, 1억 진입이 가능하면 500만 원만 매수를 하죠. 그러면 그 비중을 20분의 1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유정 앵커님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얼마일까요? 궁금하네요. 우리 네. 전문가님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산 못해서 물어본다 진짜. 50%죠, 50%. 한 달에 50%가 어떤 수익이냐? 내가 원금을 100% 비중 베팅해서 모든 종목 다 들어간 효과가 바로 50%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비중 매수하고 비중 매도하고 익절했는데 수익률은 내가 모든 종목에 다 여러분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몰빵 매매해서 비중 다 실고 매매해가지고 수익 낸 금액 50%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죠? 그런데 나는 쫄보야. 나는 3%씩만 수익 날래 해도 20% 정도는 수익이 나오실 거란 말입니다. 20% 정도는. 20% 작나요? 작아 보이시나요? 연이율 얼마죠? 그러면 20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유정 앵커님 20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네, 20 곱하기 이거 대답 12는 못하면 나 진짜 놀릴 거예요. 240입니다. 와, 그렇죠. 240%인데 240%. 여러분, 그러면 은행이자 얼마냐고요? 많이 받으시는 VIP 분들이 대략 5%에서 6%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면서 240% 수익을 낸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예금자 보호법 아세요?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 안 되죠, 은행별로. 그러면 분산해서 은행별로 다 예금을 적금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가 되시냐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제 종목 매수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밖에 못 넣으면서 수익도 얼마 안 되면서 뭐 5%? 1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언제 모으냐는 거죠. 형님, 누님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식들 집 사주기 전에 지쳐요. 돈이 벌리는 게 보여야지 1년에 5%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생활비도 안 나옵니다. 1억 예금해봤자 최소한 10억은 예금해놔야, 그죠? 10억은 예금해놔야 생활비는 나오죠. 10억 이상이신 여러분들은 주식을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제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께는 크나큰 희망과 기대가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 기법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신다면 종가 베팅 시간 10분 동안도 매매를 못하신다면 그러면 주식을 아예 할 시간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미 제가 방송 시작한 지 10분 됐습니다. 10분 넘었죠. 그 시간만 장중에 투자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제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 장 자체를 보지를 못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최소한 없게끔 하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노믹 트리는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보여드렸으니까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는지 보여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뭡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주저앉았죠. 왜?
하락할 거면은 거래량이 붙을 텐데 왜입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매도세가 없었습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 없을까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수익 구간인데 어디서 팔아도 좋은데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락할 때 팔아도 우리는 이미 수익 구간이 크기 때문에 20% 하락해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재밌게 놀다가 이제 이 종목은 지쳤어. 그만 볼래 하고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인데 에이블 CNC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신호가 포착이 돼서 노란톡방에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화장품 테마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미샤를 뒤이을 프리미엄 한방 브랜드인 초공진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미샤를 뒤이으려고 일본 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IMMP, 에이블 CNC 상시 매각 체제로 전환됐다는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기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인수하는 회사는 왜 인수하겠습니까? 추가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에이블 CNC를 인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에이블 CNC는 화장품 업계에서 누군가가 집어가기만을 기다릴 텐데 집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내가 에이블 CNC를 인수하면 우리 회사에 추가적인 매출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미 매수하기 전부터 판단하겠죠. 그러면 매각 이슈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에서 기법이 떴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지순례의 자리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누군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상시 매각 이슈와 더불어 매각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겠죠. 그러면 폭등하는 자리가 뭐가 될까요? 바로 공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공포의 자리. 공포의 자리. 왜입니까?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불나방들은 공포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성델타테크 어땠습니까? 주가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됐죠. 상승하다 하락하다 상승하다 하락하다 상승하다 하락하다 26%까지 올라갔다 다시 10% 아래로 내려왔다가 아주 쇼를 했죠. 그러면 뉴스가 뜬 자리는 아니었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 수급이 붙을 때 따라 붙으면 이 구간 버텨야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얼마 올라가지 못했어요. 내 평균 단가 기준으로. 또 내려가면 또 마음 졸여야죠. 올라가면 또 좀밖에 못 올라가서 또 여기서 더 올라갈까 팔아야 되나 하다가 못 팔면 또 내려오죠. 이런 공포의 심리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하고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매수한 자리는 여기인데 주가가 현재 위치가 이쯤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놀고들 있네. 어차피 올라갈 거면서. 토르기법이니까 올라가겠지. 윗꼬리가 달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넘어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잔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공포의 자리를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치고 어디에서 팝니까? 광기의 자리에서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뉴스가 포착이 됐을 때 그 뉴스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 뉴스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업에서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정확한 뉴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판단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광기의 폭등입니다. 그 광기의 폭등인데 자 그러면 바로 오늘 3년 7개월 만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이 허용이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유정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사드 배치 이후 6년 만에 중국과 한국도 여행할 수 있는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블 CNC 차트를 볼 텐데 월요일 날 포착하고 고점 대비 수익률이 27%인데 고점 대비 수익률을 뺀다 하더라도 24%예요, 여러분. 종가에서 매도했다 하더라고. 종가 베팅 시간 언제입니까? 3시 20분이죠. 3시 20분에 우리는 뭐 합니까? 매수 준비를 하죠. 근데 매수 준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3시 20분 땡 하는 순간 시장가 매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막둥이가 주는 종목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트 보세요.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토르기법의 망치 황금색 빗기둥이 뜬 자리에서 우린 종가 베팅 한다고 하죠.
종가 베팅을 언제 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고 얘가 이날이었구나. 얘가 이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양봉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양봉인데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나오는 건 뭐냐?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 이게 키포인트겠죠. 그러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한가 무언가 할 텐데 둘 중에 뭔가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의 끝이 아직 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락을 큰 폭으로 가져갔는데 거래량이 줄었다? 거짓말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추가 매수해요. 이해가 되세요? 거짓으로 누군가 차트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차트에서 절대 속일 수 없는 거 유정 앵커님 아시나요? 차트에서 절대 속일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수치? 어떤 수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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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캔들? 아니죠.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왜 숨길 수가 없냐면 체결을 시킬 때마다 누적되는 수치예요. 하지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위로 그냥 다 씹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로 시장가로 냈다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가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붕괴가 될 때 아래 매수 호가가 많이 차 있으면 내가 던졌을 때 하나밖에 안 깨질 겁니다. 근데 아래 매수 호가에 물량이 없으면 내가 1억을 던지면 10개 이상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됐든 마음만 먹으면 매수 계속해서 물량 모아가다가 집어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송판 마냥 격파가 된단 말이에요. 쭉쭉쭉. 그렇죠? 송판 마냥 격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다시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송판이 너무 두꺼운 게 아니라 대리석이야. 대리석 주먹으로 쳤는데 한 장도 못 깼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1억을 던졌든 10억을 던졌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 나온다는 건 진짜 하락.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뭐냐는 겁니다. 양봉이 나왔다는 건. 힘겨루기 해서 이겼다라고도 볼 수가 없지만 그때는 판단하기 섣부르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직접 장중에 눈으로 확인해야만 거래대금이 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을 이미 매수할 때는 기법이 떴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매도할 때는 예술적으로 해야겠죠. 그 예술을 만들기 위해선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과 분봉상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고 매도 타점을 잡기 마련인데 노란톡방에선 제가 이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이프로젠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난주 화요일 날 포착이 됐었는데 이 종목을 아직까지 가져나오지 못한 이유 제가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한번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고 면역 항암 이중항체 개발 소식에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도 점상 아래 꼬리도 없는 점상이에요. 그냥 점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재료 기사와 상관없이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었던 지난주 화요일 종목에 추가 매수까지 한 종목 바로 같이 보시죠. 언제입니까? 이미 한번 포착이 된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수익 구간을 줬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포착이 되고 윗꼬리에서 수익 구간을 줬는데 내려오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캔들까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뭘 유념해서 봐야 됩니까? 하락 추세죠? 그쵸? 근데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프로젠이 거짓말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 시점 볼게요. 포착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졌지만 팔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매도 자리가 나왔는데 이날 왜 팔아야 했을까요? 장대 거래량 보이세요? 포착해서 매수했던 것보다 더 큰 장대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 매도하면서 이 종목은 더 못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었던 종목을 포착을 하잖아요. 1차 상승의 자리에서 매수해서 2차 상승을 기대해보는 자리에서 포착을 하죠. 근데 여기선 저도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봉이 다시 한번 나와줬어요. 그렇죠? 기준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올 때 뭡니까? 매수할 수 없는 위험한 자리. 하지만 거래량은 줄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캔들로 인해서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토르기법의 황금색 빗기둥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만들었지만 내려오는 움직임이 야, 이거는 진짜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거래량이 안 붙는구나 해서 추가 매수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한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란톡방에서 행복하시겠지만 매도하실 자리는 아닙니다. 내일 갭 뜨면 거기에 매도하시죠라고 했는데 갭만 뜰 줄 알았거든요. 상한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예.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추가 매수 한 자리 기준으로 60%가 넘어요. 왜? 상한가를 간 이후에 한 번 더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인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저 종목들을 포착하는 방법 말고 그 이전에 빗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 선물은 뭐냐면 수식관리자입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뻣뻣한지 모르겠네요. 수식관리자인데 이 수식을 여러분들 차트에 대입시키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5가지 선 기억나세요, 유정 앵커님? 네, 색깔별로 기억나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핑크, 노랑, 노랑. 연두, 파랑, 연두, 파랑. 초록, 검정. 다 나오네, 다 나와. 핑크색 지지선, 파란색 저항선, 토르기법의 황금색, 그다음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그리고 지지 저항선의 역할을 해주는 검은색까지 5가지 선이 있었죠. 그 5가지 선을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이 방법, 받는 방법 궁금하실 거예요. 유정 앵커님이 또 방법을 또 아주 요염한 포즈를 취하면서 전달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가님 요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가지 저항선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선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시청자분들께서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엄선해서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최근 실적 발표가 잇따랐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 진출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핫한 제약바이오 관련주 오늘의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말복인 거 아시나요? 말복인가요, 오늘? 네, 그렇더라고요. 어. 저도 오늘 달력을 보다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네. 그러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셔야 되지 않으세요? 왜요? 말복이니까 보양식 드셔야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카메라에 제가 좀 더 작아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다이어트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전문가님 이미 충분히 너무나 완벽하시는데 왜 자꾸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돼지라고 놀리던데요. 핑크색 입고 나면 핑크 돼지라 그러던데요, 여러분들이. 아니, 전문가님 혹시 네. 찔리신 거 아니신가요? 근데 정말로 돼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문가님 네. 너무 완벽하신데 오늘 보양식 드시고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주시나요?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보양식 드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도 살찔 수 있게 이런 든든한 종목들 오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종목은 휴원스인데 여러분들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다라는 걸 판단하시기 이전에 옵션 만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을 겁니다. 개별 종목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 옵션 만기 이래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럼 휴온스 같은 경우에 설명드리고 나서 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 보톡스가 아마 여러분들께 가장 친근할 겁니다. 우리 유정앵커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휴온스 그룹은요. 상장된 기업을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3가지가 있는데 그룹 자체가 이 정도면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중간 배당을 결정을 했어요. 중간 배당. 배당 기준일이 지난 6월 30일이었고 지급일은 8월 25일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얼마나 났길래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대입니다. 얼마입니까? 매출 1,407억, 영업이익 179억이나 났다는 거예요. 중간 배당 할 만하죠? 그리고 관련주는 메디톡스, 한국 BNC, 대웅제약, 휴젤 등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종목이 오늘도 괜찮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메디톡스인데 관련주를 보시는 거예요. 고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박스 구간을 넘어갔죠. 그럼 넘어갔으면 이 가격 구간에서 놀아야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딥니까? 다시 박스 구간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진입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전고점이 되는 28만 1,0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왜?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수급과 또 뭐가 있습니까? 기관과 외인의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급으로 인해서 와, 써놓고 보니까 뭐가 되죠? 수프가 됐네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다. 쓰고 보니까 재밌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만들었죠.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입 가능하겠습니까? 이 종목은 보지 마세요. 왜입니까?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 BNC가 상승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뭡니까? 토르기법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시작하고 거기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황금색 빛기둥이 뜨면 그때는 진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진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를 넘어가야만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 구간을 왜 중요하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가 박스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차트의 캔들이 나온다는 건 이제 상승하려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1차 저항선을 돌파하고 2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올 테니까 그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6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30% 정도 수익을 내도 괜찮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전고점으로 한번 살짝 돌파했죠. 살짝. 아주 살포시 돌파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재차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 바닥을 만든 이후에 상승 추세로 꼬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위험한 겁니다. 차트에서 캔들이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붙지 않는 게 위험하지만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붙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설거지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건 뭡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에 거기에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 이때 바로 개미들이, 불나방들이 뛰어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요즘의 시세를 만드는 세력들은 두뇌가 좋습니다. 그냥 캔들을 상승시키지 않아요. 뭘 띄웁니까? 뉴스를 수반시킵니다.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지 이게 뉴스가 여러분들도 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 몇 푼만 주면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만들고 양봉 캔들을 만들 때 누군가 진입하겠죠. 그러면 주가를 만든 누군가는 그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이미 위에 매도가에 다 내 물량들을 걸어놓고. 그죠?
그런 식으로 탈출하는 움직임이 바로 거래량이 없는 캔들이라는 겁니다. 상승 캔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느냐? 마찬가지죠. 보이시나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여기에 저항이 될 거고 이 구간이 저항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하면 대웅제약 살아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파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매수해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가 안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음에 휴온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휴온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다가 바닥을 디디고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첫 번째 저항선을. 근데 이 자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요 구간이에요. 이 가격 구간. 요 가격 구간을 넘어가야만 내 기법이 없으면, 막둥이 기법이 없으면 이 자리를 넘어가는 위치에서부터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기 전에 포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소보다 월등히 큰 기준봉의 거래량이 포착이 됐죠. 그러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 캔들이 양봉을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거. 뭡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나 더 올릴 건데 너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장난친 거예요. 더 올릴 건데 한번 쉬어간 겁니다. 왜? 내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들키면 시장 참여자들이 뭘 하느냐? 신용, 미수, 풀베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종목을 들고 가겠지만 신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미수로 진입을 할 텐데 미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등급에 따라서 3배에서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알고 계시는 건 5배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3배에서 5배. 그러면 미수로 진입한 사람들은 오늘 매수했다면 언제 팔아야 됩니까? 내일 팔아야 돼요. 금요일 날. 그죠? 오늘이 아니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매수했다면 2거래일 플러스 D 2거래일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2거래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미수가 변제가 안 되면서 신용 미수 불가 계좌로 한 달 동안 매매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캔들을 잘 보시고 진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느냐?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포착된 날 언제입니까? 포착된 날? 하루 전이죠. 그런데 수요일 날 포착된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 금요일 날도 매수할 자리가 올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금요일 날은 뭡니까? 금요일 날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움츠려드는 날이죠.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은 또 아래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매수하실 수 있느냐?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의 종가보다 아래의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하셔야지 막둥이가 얘기했다고 바로 지금 시간에 다니까 뛰쳐들어가셔가지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피플바이오인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전주로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근데 작전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이 기업의 총수와 기업의 이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피플바이오가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서 진입해서 주가를 흔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치매. 정말 중요한 병 중 하나죠. 치매 초기 진단 기술인 알촌 혈액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전북 남원시 보건소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 400개 정도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600에서 800개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주로는 인벤티지랩 아시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메디프론, EDGC가 있는데 EDGC는 제가 암 관련된 종목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기법으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티지랩 차트 볼 텐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더 저항을 만들었지만 또 돌파하고 한 번 더 저항을 만들었지만 오늘 또 돌파하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인벤티지랩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퀀타 매트릭스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지금 자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퀀타 매트릭스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토르 기법으로도 퀀텀 매트리스는 한 번 더 포착이 되면 그땐 잡아볼 수 있겠지만 진짜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메디프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후에 바닥을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이거 보이세요? 저항선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돌파하고 나서 다시 주가가 내려앉았죠. 내려앉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하나예요.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줬죠. 그죠? 한 단계 올라와주면 그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1차 저항선을 살짝이지만 돌파했죠. 그러면 박스를 상승시킨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갈 준비가 되어 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줬다는 건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매수 타점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건데 어려우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데 이 기술적 반등이 진짜라면 이 가격 넘어갈 건데 이 가격을 넘어갈 때는 윗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고 수급과 프로그램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 쓰다 보니까 재밌네요, 수프.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 뭡니까? 세 번째 종목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제가 가져놓은 종목이네요. 피플바이오인데 고가 31,900원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바닥을 디디고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단 저항선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상단 저항선의 구간이 아니고 메가토르 기법도 포착이 된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자리.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자,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120일 차트인데 바로 어제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그 가격보다 낮죠.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고 내일도 매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바닥 구간에서 상승하는 추세에 기법이 포착이 되면 뭐다? 상승한다. 어디까지? 위에 저항선들 있죠. 그런데 메가토르의 저항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더 충실하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토르 기법이 뜨면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매수. 그렇게 피플바이오를 진입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토르 리포트입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장중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그 종목들을 매수하신 이후에 어떻게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장중 특징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첫 번째 수식 드렸습니다. 근데 검색기와 자료집은 제가 짤막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준비는 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유정일 컨이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검색기, 토르 수식, 그리고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5가지 저항선 만드는 방법 여기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차트 분석 방법인 토르 기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휴온스 2분기 매출 1,4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피플바이오 치매 초기 진단 기술인 알츠온 혈액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될 전망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